않으세요? 저 지난주에 뵀네요. 여기서 뵈니까 얼굴이 뵈신 게 티가 나는데요. 지난주에 이쪽에 오셨던 분이 한번 그러셨잖아요. 저희가 당신이 오늘은 정말 나에게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었다고. 근데 그 휴가를 어렵게 내서 왔던 나에게 주는 선물이 사실은 경기방송의 라디오 특강이었었다. 근데 나는 너무 만족한다. 오늘 너무 행복했고 너무 감사하다고 최고의 저한테는 찬사였었어요. 그래서 아주 저희도 그날 기분 좋게 돌아갔는데 저희 강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청중들이 준비되신 분들 같다. 혹시 저기 강사님이 동원해서 오신 거 아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을 정도로 경기방송에 청중으로 와주신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고요. 그런 열정을 가지시고 이런 특강에 참여하신다는 것 자체가 벌써 삶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로 가보려고 그래요. 미래 사회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저희가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인생 100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미래의 어려움에 직면한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120까지 살아요. 그렇죠? 지금 20대만 되신 분들은 이제 인생 120시대로 들어갔어요. 이 시대의 미래는 어떤 시대가 올 것인가? 그렇게 하면 또 가슴이 철렁해요. 그렇죠? 그동안 이제 미래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그러면 딱딱한 소리가 참 많았었거든요. 미래에는 어떤 자본가가, 그렇죠? 자본가라 그러면 어떤 경쟁력이 있어서 파워가 있어서 잘 사는 사람을 자본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의 자본가는 무엇이었나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동안은 사실 돈 많은 게 최고였었죠. 뭐 땅 많고 돈 많은 게 경제 자본가. 그렇죠? 그런 자본이었었고요. 이제는 돈이 없으면 그렇죠? 아이를 공부를 많이 시켜서 문화 수준을 많이 높이고 교육 수준을 높여서 자격증을 많이 따서 돈 벌게 할 수 있는 문화 자본가도 성공을 했어요. 그것 갖고도 안 돼요. 촌에서 올라오니까. 이제는 인맥이 있어야 돼요.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뽑아줄 수 있고 나를 끌어당겨줄 수 있는 인맥이라는 사회적 자본도 중요합니다. 지금 그런 거 다들 많이들 준비하시잖아요. 자, 미래 사회는 어떨까요? 사실 현재 사회의 코드도 이 단어에 응축이 돼 있어요. 이제 국가의 경쟁력을 얘기할 때 옛날에는 국가의 경쟁력이 뭐였어요? 국민 총 생산이었었어요. 그 국가의 어떤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수가 지금은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제는 물건이 너무 좋아요. 핸드폰 하나만 보셔도 핸드폰이 듣고 그쵸? 내리고 문자 보내고 요 기능만 있으면 좋겠죠. 기능이 너무 많아요. 기능이 다 꼭지까지 올라왔어요. 어느 물건이 다 마찬가지예요. 물건이 좋으냐 나쁘냐의 기준을 가지고 물건을 선택했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치요? 이제는 뭘 갖고 물건을 구매하냐면 이미지 갖고 해요. 어느 국가가 만든 물건이냐, 그 국가가 가진 이미지, 그 국가가 나에게 주는 매력, 그걸 가지고 국가의 이미지를 갖고 물건을 사는 거예요. 꿈과 상상력으로 사는 거지 물건의 질을 가지고 따지는 시대가 이미 갔어요. 이런 시대를 국민 총 매력의 시대라고 합니다. 한류 스타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는 굉장히 국민 총 매력이 높은 나라죠. 적어도 한류 스타를 중심으로 한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만든 물건 정도는 내가 한 번은 구매해보고 꿈해졌죠. 뭔가 나도 한류적인 리듬의 그 분위기 속에 그 유행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국가의 코드고 미래의 전략입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내려와 보죠. 뭐 개인적으로. 그러면 인생을 120을 살아야 될 우리 아이들 세대. 그리고 나도 지금 40, 50대에 놓여 있지만 내가 100살까지 사는데 70살까지도 나는 생산활동에 기여해야 돼요. 그래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 직업도 여러 번 바꿔야 되고요.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 나에게 이제 경쟁력이란 뭘까? 지금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자본가? 인맥을 많이 쌓아 사회자본가? 그렇죠? 내가 지금 교육을 많이 받아서 사자 들어가는 걸 많이 따서 내가 문화자본가? 그렇죠? 미래 사회는 이제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진정한 미래의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건 매력 자본입니다.
내가 타인에게, 내가 상대방에게, 내가 사회에, 나를 필요로 하는 어느 곳에든 나는 매력 자본가로서 뭐가 되어 있어야 돼요?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매력 자본가로서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경쟁력이 없어요. 자, 매력 자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매력이란 거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어떤 친구를 보면 눈과 눈 사이가 되게 멀어요. 가까이 보면. 근데 평소에 말하고 이렇게 지낼 때 보면 참 괜찮았어요. 뭔가 친해지고 싶고 왠지 참 스마트하고 괜찮았는데 막상 얼굴 가까이 보니까 코와 인중 사이가 너무 길기도 하고 이거는 비율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지가 좋단 말이에요. 뭔가 느낌이 좋아요. 그런 걸 잘 분석해 보면 하나의 비밀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솔개 아세요? 솔개 그러면 뭔가 솔솔해서 조금해 보이는데 독수리과예요. 그러니까 조류 중에서 이게 그 조류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는 게 독수리 아니에요. 독수리과의 솔개입니다. 이 솔개가 인생을 한 7, 80을 살아요. 대단한 새죠. 굉장히 장수하는 새예요. 그런데 이 70년 이상을 사는 새가 얼마나 노린내가 나겠어요. 그렇죠? 이 독수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왕자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독수리의 유전자를 가지고 독수리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겁나는 게 없어요. 잘 나르고요, 용맹하고요, 위용도 대단해서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게 독수리입니다. 게다가 80년을 살아요. 7, 80년을 부러울 것 없이 살아요. 부모 잘 만나서. 그렇죠? 모든 자본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솔개에게는 운명이 있어요. 이 독수리에게는 40년을 인생의 반쯤 왔을 때 이제 너무 잘 먹고 너무 기름지고 너무 권력이 대단해서 살짝 아프죠. 어떤 아픔이 오냐면 존재의 아픔이 와요. 자, 존재의 아픔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독수리는 이제 40년을 사니까 너무나 노린내가 나는 정도로 단단해져서 살이 드륵드륵 찝니다. 그래서 이 사냥을 하는 맹수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독수리의 갈퀴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걸로 맹수가 날라서 아니면 뛰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의 이 단단한 손톱으로 빨리 낚아챌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희도 왜 거만하게 손톱을 오래 길러서 삐뚤어지면 어떻게 돼? 일을 잘 못하죠. 그 민첩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영양이 풍부해 손톱이 너무 자라서 우리처럼 손톱깎이로 자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먹이를 낚아챌 힘이 자꾸 놓쳐요. 게다가 부리가 이제 너무 두껍게 자라가 축 처집니다. 제일 이 맹수가 딱 사냥을 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멋지게 내장 딱 파야죠. 그거 아니에요. 내장 팍 뜯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살코기는 누가 먹는 거예요? 까마귀 떼들이 먹는 거예요. 그런 살 건들지도 않습니다. 가장 신선하다라는 그 기의 전수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뚫질 못해요. 이게 너무 부리가 어때요? 두꺼워서 그렇게 어디를 낚아채거나 또는 어디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더 문제는 독수리라는 새한테 가장 중요한 건 멀리 날고 빠르게 날고 멋지게 비행하는 그 비행하는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는 이제 날개가 너무 많이 자라서 너무 두꺼워서 날 수가 없어요. 보세요. 밖으로 본 모양은 완전히 위용 높은 이제 임금이 됐어요. 왕자 티를 벗어서 40년 동안 그 많은 인생의 경험을 축적한 위용 대단한 임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개 독수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른 적이 와도 날아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배가 고파도 스스로 사냥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는 얼마나 스스로가 초라해졌겠어요. 더 이상 자기의 능력을 표현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솔개, 독수리에게는 선택이 필요해요. 이대로 죽어도 가만히 있어도 이대로 죽어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게 죽겠죠. 그쵸?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죽어도 또 뭐 날아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솔개는 선택을 하죠. 가장 높다라는 맨 바위산에를 올라갑니다. 어렵게. 그 무거운 몸을 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바위산을 올라가요. 그래야 생명체들이 가장 적은 곳이 아닐까요? 거기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두꺼운 바위산에다가 자기의 부리를 생 이빨을 쥐어 찢어서 부서뜨립니다. 여러분들의 이빨을 생리를 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결심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피가 철철철 나면 그 피비린내가 멈추고 6개월의 시간이 흐르면 드디어 새로운 부리가 자라나요. 그 기간 동안 기다렸다가 또 그 부리를 가지고 이제는 자기의 이제 늘어질 대로 늘어진 이 두꺼운 손톱을 자기의 부리로 뽑아냅니다. 이 손톱을 스스로가 뽑아냈을 때의 고통이나 아픔은 어떨까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철철 흐르는 손톱의 피가 멈추고 또다시 새로운 내가 왕자로 태어났을 당시에 그런 새로운 살이 돋아나면 그 손톱을 가지고 이제는 마지막 남은 나의 깃털을 전부 뜯어냅니다. 우리의 살 가죽을 내가 전부 뜯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쭉쭉쭉 전부 날개를 뜯어내면 초라한 늙은, 그렇죠? 이제 인생의 반이 남은 독수리의 알몸이 나오겠죠. 아마 그 피비린내를 누군가 맡았다면 아마 이 독수리를 잡아먹으러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항할 수 없습니다. 나에겐 날개가 이미 없어요. 이건 내가 선택한 거고 이렇게 노력하다가 죽어도 죽는 거고 잡혀먹어도, 그치요? 아니면 노력 없이 그냥 앉아서 그렇게 초라하게 죽을 수도 있죠. 누군가에게 잡힘을 당해서. 왕자인 독수리가 그렇게 죽으나 나에겐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이기 때문에 나는 멋지게 죽는 왕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신의 가호만을 기다리는 거죠. 신께서만 알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살아남은 독수리가 날개가 돋아나면 다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 무거웠던 뒤뚱뒤뚱거렸던 그 민첩하지 못했던 독수리가 아니라 진짜 천하의 최고의 왕자였던 독수리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 바위산에서 첫 비행을 다시 시작해서 바다로 쫙 날아갈 때 그 독수리의 모습이, 그 독수리의 날갯짓이, 그 친구가 바라본 이 세상의 눈이, 세상의 모든 빛이, 이 바람 소리와 그 향기가 옛날에 내가 태초로부터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타고 나왔던 그때의 모습과 같을까요? 느낌이 완전 다르죠. 왜 다를까요? 그 다른 포인트가 뭘까요? 내가 찾은 거예요. 그쵸? 그 고통을 통해서 내 인생을 내가 찾은 거예요. 이건 내 거예요. 내가 운이 좋아서 유전자 잘 받아서 왕자로 태어나서 그동안 40년 잘 누리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 인생 내가 선택해서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내가 고통을 이겨내고 위험 속에서 내가 선택한 인생이에요. 내가 이루어낸 내 인생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나머지 남은 반생의 인생의 2막은 나머지 남은 40년의 그 기간은 이제 옛날의 독수리가 아닙니다. 영웅이죠. 여러분, 독수리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41살이에요. 물리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지만 독수리가 40살이 되어서 그런 수행을 거치고 고통 속에 재탄생을 해서 물리적인 나이테로서의 나이는 41살이지만 진정한 독수리의 나이는 이제 1살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자기의 나이고 자기의 인생이기 때문에, 진정한 삶이기 때문에 존재의 나이로는 1살이에요. 이 친구는 이제 영혼의 나이로, 존재의 나이로 자기의 인생을 1살, 2살, 3살 2막을 또 2배로 아름답게 살아낼 겁니다. 그 드라마와 그 스토리를 우리는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솔개 어때요? 이제 앞으로 독수리 보면은 이렇게 잔챙이들 이런 거 말고 독수리만 보면 막 미칠 것 같지 않으세요? 얘가 몇 살일까 이거를 어떻게 베껴봐야 되나 이거 해서 이거 수행한 앤가 이거 아닌가 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날아가는 폼이 벌써 틀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일개 이런 참새들하고 비교해서 이 독수리가 멋있다라고 진짜 얘기할 수 있는 그의 매력은 자기의 인생을 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의 나이를 지가 가졌기 때문에. 아까 우리 박정희 분께서 그러셨어요. 나는 이제 아이를 키워놨고 지금 다시 직장에 들어왔고, 그렇죠? 많은 시간을 홀딩 기간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속된 말로. 홀딩 기간, 속된 표현은 아니지만 홀딩 기간 동안에 내가 준비하지 못한 걸 새로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자격증 따고 정규직에 가기 위해 나는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다. 그 고비를 넘겨서 내가 정규직으로 딱 들어갔을 때 이제 내 존재의 나이는 1살입니다. 옛날에 정직원으로 있다 20대의 나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나의 꿈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매력적입니다. 물론 매력이라는 건 외모도 중요해요.
섹시미, 안정된미, 아름다움, 싱그러움 모든 게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형도 많이 전 세계 1위죠, 우리나라가. 그런데 성형이 원래 자기의 어떤 그 열등감을 조금 회복시켜 준다는 데는 굉장한 기여를 하는 거 원래 올바른 원칙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것이 나의 존재감을 충만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욕망을 쫓아가기 위한 것이었다면 내 존재의 나이에는 도움되는 게 없어요. 내 인생에, 내 존재감에, 즉 내가 나를 아끼고 내가 내 인생을 찾기 위한, 내가 내 자아를 성장시키기 위한, 내가 치유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성형이고 과정으로서의 고통이라면 이 모든 것은 다 나를 사랑하는 참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매력적이에요. 매력이라는 거 오래 가려면 이래야 됩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이제 120살까지 살기 때문에 직업이 평균 4번 바뀝니다. 120살까지 사는데 대학 졸업하고 치과 의사, 그 꿈에 그리는 치과 의사를 떡 만들어 놨어요. 이 아이를 100년 동안 내내 사람 입 열고 계속 그것만 하라고 하는 거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요? 아이가 어느 날 치과 의사도 내가 어떤 캐리어로서 했었지만 또 인생에 어떤 눈을 뜰 수 있는 거예요. 평생 계속 교육의 시대 아닙니까? 앞으로 어떤 직업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할지 그건 몰라요. 더 좋은 소식이 있지요. 미래의 결혼도 2.5번 합니다. 환호성이 나오죠. 그렇죠? 합법적으로 평균,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의 책을 보시면 결혼도 평균이 2.5번이니까 평균 넘어가는 애들은 훌륭한 애들 많죠. 매력적인 사람은 3-4번도 갑니다. 이거는 바람직하지요. 그 바람직한 시대에 이 아이들이 새로운 파트너와 또는 새로운 직업과 모든 게 변화거든요. 여기에 적응하면서 순응하면서 거기서도 또 자본가로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나예요, 나. 내가 내 존재감을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내가 나를 알면 아이들은 자기 길을 충분히 찾아갑니다. 늘 욕망만 찾아서 성공하는 직업만 4번 쫓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늘 좌절할 거 아닙니까? 한 번쯤은 이게 아니구나라고 돌아설 수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이에게 뭐라고요? 매력적인 아이를 만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매력적인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때 인생의 존재의 나이를 알아가지고 매력적으로 되겠어요? 아이들이 이제 저희 나이가 되었을 때 조금 더 빨리 아니면 더 늦게 언젠가는 존재의 나이를 가지고 참다운 어른으로 성장하겠죠. 저희가 외모만 어른인 사람이 많잖아요. 존재의 나이는 진정한 어른입니다. 인생을 알게 되는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외모만 어른인 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귀엽죠. 우리 남편들 얼마나 귀여워요. 그렇죠? 남자들은 영원히 청년인 것 같아요. 아주 미치겠어요. 남자분 그렇죠. 외모는 또 그렇죠. 근데 마음은 계속 어려지죠.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슴 아파함을 조금 내려놓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아이가 환경이 바뀌거나 또 저 때문에 아이가 고통을 겪을 때도 있잖아요. 엄마들 때문에 아니면 엄마 아빠의 문제 때문에 내 아이가 왜 이래야 돼? 내가 하지 못한 거, 내가 받아보지 못한 거, 나의 열등감, 아니면 내가 누리고 싶었던 거, 이런 걸 아이들에게 주고 싶을 때도 많잖아요. 그죠? 그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뭘까요? 조금은 면역주사를 일찍 줬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면역주사를 조금 일찍 줘서 아이가 어느 때가 돼서 자기의 존재의 나이를 드러내야 될 때 그 면역주사로 애가 가뿐하게 그 파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나는 하는 것이다. 조금만 나의 두려움, 사실은 두려움 때문 아니에요? 내가 아이를 감당 못할까 봐 애가 상처 투성이로 피투성이로 그 피 뚝뚝 흘리고 들어올 때 독수리처럼 내가 안아줄 수 있을까? 내가 더 기겁해서 내가 더 난리칠 것 같잖아요. 내가 두려워서 그런 거거든요. 내 아이의 인생은 내 게 아니에요. 아이를 좀 믿고 면역주사를 일찍 줬다고 생각하자라고 할 수도 있죠. 지금 요거 한번 볼게요. 스티브 잡스예요. 스티브 잡스 보면 매력적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왜 매력적일까요? 여러분, 빌 게이츠하고 스티브 잡스하고 두 남성이 있어요.
이제 비교하기가 좀 그렇긴 한, 두 분 다 매력적이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비가 오는 날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어느 남자와 대화하고 싶으세요? 아, 잡사하고. 에. 왜 그러냐면 빌 게이츠나 다 세기의 천재인데 왜 우리는 그에게 열광하냐면 이 친구는 이미 20대에 둘 다 세기의 권력과 부와 명예와 여자를 다 거머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티브 잡스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죠. 어렸을 때 미혼모에게서 아예 엄마 얼굴도 모르게 노 부부에게 입양이 되어버렸어요. 이분은 이제 자의식이 강한 분들, 머리가 좋은 분들이 좀 그렇대죠. 왜 군대 가서도 왜 꼭 이렇게 학벌 좋은 분들이 이렇게 매 맞고 나면 굉장한 그 존재의 가벼움에 떤다면서요. 근데 그냥 이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왜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나라는 존재감의 가벼움 때문에 젊은 나날을 엄청나게 방황하죠. 20대에 이미 딸을 낳죠, 연인에게서. 그런데 그 딸아이를 거부합니다. 난 그런 딸 낳은 적 없어. 그리고 연인을 떠나죠. 자기가 정상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역할 모델이 없어요. 좋은 아버지가 되기엔 그는 자신이 없고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의 운명에서의 결핍에서의 고통에서 아직도 정점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난리를 다 치고 나서 40대 이후에 복귀된 스티브 잡스가 가정을 이루어서 여러 자녀를 두죠. 물론 자기 딸도 데리고 와서 자기 딸도 인정해서 훌륭한까지는 모르겠지만 정상 가정의 가장으로 돌아와서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자기의 존재감을 얻기 위한 중요한 어떤 넘어야 될 고비가 자기가 입양, 버림받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거였겠지요. 그죠? 그것이 사업에도 늘 저렇게 좌충우돌을 했었던 젊은 날을 아마 줬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클린턴 대통령 있어요. 여러분 부시 대통령하고 클린턴 대통령하고 누가 더 매력적이에요? 그래도 부시 대통령이 좋은 가정에서 잘 자란 로얄 패밀리라면, 그렇죠? 우리 클린턴 대통령은 그렇지 않아요. 연문도 많고 스캔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그래도 팔짱 끼고 걸어봐라 그러면 저는 부시하고는 안 가고 싶어요. 저는 그래도 스캔들이 좀 있었더라도 연인이라면 남편은 부시랑 해야 되겠죠. 그렇죠? 클린턴은 어렸을 때 이제 홀어머니 밑에 자랐는데 어머니가 너무 가난하니까 재갈을 하셨어요. 그런데 재갈한 그 의붓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죠. 그러니까 알코올만 들어가면 그 엄마를 그렇게 때려요. 근데 클린턴이 누구예요? 리더십 짱인 최고의 청년이었어요. 그런 청소년이 밖에서는 친구들 데리고 스포츠며 뭐며 아주 잘 나가는 리더인데 집에 들어와서 그 보호받지 못하고 매맞고 있는 그 엄마, 내 유일한 혈육이고 남자아이에게 엄마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 엄마를 내가 지켜주질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렇게 증오하고 미워해도 어린 나예요. 그래도 내가 크면 내 엄마 정도는 전 세계 최고로 만들어줄 거야. 지금 내가 지켜주지 못했던 나의 엄마, 나는 세계에서 최고의 힘 있는 남자가 되겠어. 물론 해내죠.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건 그 권력과 부를 다 가진 남자가 그 일개 스캔들 낼 법해요? 저 같으면 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성 편력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이분이 최고의 권력가의 자리에 올라섰어도 내가 그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고통은, 나의 그 결핍은, 나의 좌절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자기의 고유한 존재감을 깎아먹는 고통의 늪입니다. 그런 고통이 평생을 쫓아다니면 다닐수록 그는 여성에게 빠지는 거예요. 병이에요. 아마도 힐러리가 이분을 이해했던 게 그런 부분에서의 동반자가 아니었나 싶어요. 물론 힐러리의 자서전을 보면 그런 대사 나오죠. 나 그 스캔들 났을 때 클린턴을 어떻게 죽이고 싶었다? 찢어 죽이고 싶었다. 이해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파트너로서 이해했던 거죠. 이미 대학 때부터 연문설이 많았던 분이죠. 그런데 그의 근원적인 고통, 그가 넘어야 될 인생에서의 어떤 늪을 이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은퇴를 하고 나서 아마 몸값이 연사로서 가장 높은 분 중에 한 분이 클린턴이에요. 제2의 인생에서 아주 화려하게 살고 있는 매력적인 사람이죠. 오늘 여러분하고 매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제 국민 총 매력의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어쩜 우리 국가는
대한민국 사회는 대한민국에서 한류라는 어떤 스타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고 있는 건 알맞은 국가의 마케팅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마케팅 사회에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그리고 나도 아직 인생 반도 안 살았어요. 그렇죠? 인생 100세 시대의 나의 경쟁력은 어떤 자본가로 거듭날 것인가? 우리는 모두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에게 주는 지금의 고통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냥 면역주사 좀 일찍 줘서 그 아이의 인생에서 진정한 자기의 성배를, 이해되시죠? 자기의 성배를, 자기의 자아를, 자기의 존재감을 찾아서 자기의 인생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면역주사를 조금 일찍 주는 것이고, 나 역시 지금 내가 고통스러운 늪에 있든, 아니면 내가 평생 지고 가야 할 나의 십자가가 있든, 아니면 언젠가는 마주해야 될 나의 있지요 결핍들이,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해서 나를 완성시켜줄 어떤 시점이 올 겁니다. 나는 나의 진정한 인생, 진정한 매력가로 거듭나기 위해서 기꺼이 나의 일상과 나의 인생과 나의 아픔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끌어안아야 되겠죠. 이게 인생입니다. 지금 동영상 하나 짧은 거예요. 아까 그 솔개 제가 이제 드라마틱하게 스토리로 말씀드렸는데, 이걸 시각적으로 해서 한번 보시고 격양된 아마 가슴으로 오늘은 집에 돌아가실 겁니다. 그럼 며칠이 어떨까요? 나의 존재감을 찾아서 아주 나는 정말 눈에서 불이 반짝반짝 나겠죠. 그리고 다음 달에 또 오십시오. 또 충전하셔야 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자, 박수 한번 크게 치고 끝내고요.